얘들아, 오늘 풀어온 문제 좀 어려웠지? 우리가 이번에 볼 거는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나온 과학 지문을 다룰 건데 그냥 정답률이 박살이 났었던 지문이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길잡이 표현 가지고 독해행동으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떤 구조로 서술하는지 기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조건 기름도 4가지 배웠었지? 그것까지 적용해서 이 지문을 뜯어보면 되게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같이 한번 경험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복습. 조건 게임 내용 4가지가 있었지. 먼저 첫 번째는 있는 조건을 없앤다. 조건 삭제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잉 일반화를 한다. 그냥 가능성만 들어줬는데 반드시 그런 것처럼 그냥 그 가능성 할 수 있다. 뭐뭐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를 아예 없애고 그냥 일반적인 원리인 것처럼 서술을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결을 교란시키는데 이게 개념 간의 연결을 교란시켜서 잘못 바꿔치기 해가지고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범주 자체를 다르게 엮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을 반대로 서술을 해주는 것까지 4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사 터널링 현미경에서는 먼저 벌써부터 주사 터널링 현미경? 개념이 너무 생소하지. 근데 이거 그냥 하트 모양이어도 상관없어. 우리는 이 개념의 어떤 그 이론적인 원리 이런 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연결시킬 수만 있으면 오케이다. 너무 겁먹지 마. 자, 그래서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라는 게 있어. 근데 거기에 금속 탐침과 그리고 도체 또는 반도체의 시료 표면 간에 적당한 전압을 걸어주고 그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면 무슨 효과에 의해서 이것까지는 이해 못해도 돼. 어쨌든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돼? 닿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대. 충분히 거리가 가까우면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그래서 이 거리가 원자 단위 엄청 미세한 단위겠죠. 그 정도로 가까워지면 그 정도로 아주 미묘한 변화라고 하더라도 전류의 크기가 민감하게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뭔가를 측정을 해. 뭘 측정을 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STM이라고 하는 게 뭘 위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자, 이 STM이라고 하는 뭔가 장비가 있어. 근데 이 장비는 뭘 위한 거야?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어떤 단위까지? 원자 단위까지 측정을 해주는 장비구나.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써보자. 원리 어땠어요? 지금 설명했던 부분이잖아. 자, 금속 탐침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뭐가 있었어? 도체 또는 반도체로 이루어진 시료가 있는데 그 시료 표면 자, 여기 사이에 뭔가 일이 일어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둘 사이에 뭔가 특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전류가 흐르는 일이 일어나. 어떤 조건이냐면 먼저 여기 거리가 일단 가까워야 돼.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순서가 어땠다. 이들 사이에 특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조건이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먼저 적당한 전압을 걸어준대. 그치? 거기다가 거리가 매우 가까워. 엄청 가까워요. 자, 그러면 접촉을 안 해도 전류가 흐른다. 자, 전류가 흐른다. 자, 근데 여기 전류가 흐를 수 없는 표면의 상태는 관찰할 수 없다고 했고 이렇게 민감한 STM도
진공 기술이 뒷받침이 돼서 가능했대. 여기에 플러스 조건이 더 필요해. 어떤 기술? 진공이라고 하는 게 뭔가 중요하게 작용을 한대요. 더 읽어볼게. STM은 대체로 진공통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막 서로 주변과 충돌을 일으켜요. 근데 이때 일부 기체 분자들은 관찰을 하는 시료의 표면에 가서 붙어. 그래가지고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 덮인다는 거잖아. 그러면 관찰을 방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최대한 덮이지 않게 하는 게 좋겠네. 계속 더 읽어볼게요. 접촉을 최대한 차단을 해야 돼. 그래서 진공이 필요하다 이거야. 이 진공이라고 하는 게 뭔가 앞으로 중요하게 논의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진공이란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면 진공의 정의까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진공은 안에 공기가 어떤 거야? 꽉 들어차지 않은 거야.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야. 그래서 압력이 낮으면 진공도가 높은 거야. 너무 당연한 비례 반비례 관계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읽다 보면 약간 이렇게 막 멘붕이 오면서 요즘 메네라라고 해? 메네라가 오면서 점점 무슨 말 하는지 머릿속에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도 막 헷갈리죠. 그러니까 옆에다가 따로 정리. 기체 분자 수가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 뭔가 시료 표면을 덮어버리는 방해를 일으키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관찰이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져. 그래서 얘를 빨아들여서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아래 보면은 이런 여건들이 충족이 되면 진공통 내부의 온도를 정해. 한 종류의 기체 분자만 있어. 그렇게 되면 기체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게 마지막 문제에 나오는 질소든 산소든 이산화탄소든 그 종류와는 관계없이 얘가 많을수록 수가 많을수록 시료 표면을 덮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기체 압력이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 수에 비례한대. 자,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는 것과 동일한 얘기겠네. 자, 근데 지금 이 진공 상태가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반대가 돼야겠네. 기체 분자 수가 줄어들어야겠네. 압력이 낮아져야겠네. 진공도가 높아져야겠네. 압력이랑 진공도는 지금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부터 설명해 주겠다 이거야. 뽑아낸데 뭔가 흡입한대. 그래서 그 방해꾼들을 치워버린대. 더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STM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얘랑 관련해서 이제 시료 표면이 덮이는 것, 이 압력, 얘네들과 관련해서 어떤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요? 단분자층 형성 시간. 길어. 단분자층 그냥 T, 단분자층 시간 이렇게 할게. 이게 뭐냐면 한 막이 형성된대. 자, 그래서 이 단분자층이 하나의 막 형태로 시료 표면을 덮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시간이 만약에 길면 여기다 짧으면 충돌 빈도가 높은 거고 시료 표면의 기체 분자들이 달라붙을 확률이 큰 거고. 자, 그러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긴 게 관찰에 용이하겠어요? 아니면 짧은 게 관찰에 용이하겠어요? 지금 짧다라고 했을 때는 관찰에 어려움이 있는 것과 같은 서술이 이어지고 있어. 그럼 어차피 위에 우리가 정리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래에다가 정리를 할 때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긴 조건을 한번 써보자고. 왜냐면 그게 결국엔 관찰이 잘 되는 경우를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어떤 거? 긴 거 이걸로 잡자. 그러면 기체 분자 수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기체 분자 수가 적어야 돼. 얘랑 반비례로 가야 되잖아요. 기체 분자
Q가 적어. 그게 곧 뭐야? 압력이 낮아. 그치? 응. 그 다음에 또 충돌 빈도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돌 빈도도 낮겠지. 충돌 빈도도 낮아. 응. 그리고 기체 분자의 질량이 봐봐.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 그래서 기체 분자의 질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커. 그러면 얘네들이랑 다 반비례 관계고 뭐랑만 정비례 관계예요? 기체 분자의 질량하고만 정비례 관계네. 계속 볼게요. 그러면 결국엔 이게 뭐야? 관찰이 잘 된다는 거야. 얘랑 지금 반대되는 경우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압력이 결국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가령이라고 하면서 질소의 경우 20도씨 이러한 조건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뭐래? 이거 어떻게 외워? 그러면서 이게 지금 지금 중요한 정보가 나온 것 같아. 일단 예시는 이렇게 치고 나중에 뽑아먹을 부분만 뽑아먹을 건데, 지금 통상 관찰 가능한 STM에서 관찰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에서 10-9제곱 토르 이하의 초고진공이 요구된다. 자, 이게 10-9제곱이 뭐예요? 압력의 단위겠지. 그러니까 압력이 엄청 낮은 초고진공, 진공도는 엄청 높은 그 상태가 요구가 된대.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압력이 어떻게 돼야 돼? 10에 마이너스 9제곱 토르 이하야. 이게 뭐라고? 초고진공 상태다. 그러면 관찰이 가능해진다. 적어도 얘보다 적어야지 STM에서 관찰이 가능해진대. 자, 그러면 얘랑 관련해서 뭔가 서술이 더 나오겠네?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서는 스퍼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인다. 자, 그러면 이 관찰, 초고진공, 압력 얘랑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친구가 등장을 했어요. 스퍼터 이온 펌프래. 자, 이 친구는 누군고 하니까 쭉 한번 볼게요. 진공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아까 뭔가 빨아들여야 된다 했잖아. 그 흡수해가지고 흡입해가지고 없애버려야 된다 했잖아. 그 기능을 해주는 애구나. 얘 기능 뭐야? 진공통에 있는 기체를 어떻게 해줘? 흡입해서 없애준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장비가 나오고 있는데, STM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랑 스퍼터 이온 펌프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STM을 활용해서 시류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로 측정하려면 초고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하고, 왜냐면 이러한 기체 운동론에 의한 이러한 원리들 때문에 스퍼터 이온 펌프로 이 안에 진공통 내부의 기체 압력을 낮춰줘야 돼. 초고진공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러면 얘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하니, 먼저 스퍼터 이온 펌프가 영구 자석, 그리고 원통 모양 양극 타이타늄으로 만든 판 형태의 음극으로 구성이 돼 있다. 세 가지까지 있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영구 자석이었고, 두 번째는 무슨 원통 모양 양극이래. 원통 플러스 극 이렇게 쓸게. 세 번째는 타이타늄 판으로 만든 음극.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자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장이 생긴대. 그게 원통 모양 양극의 축 방향으로 걸려 있고 이렇게 걸려 있다 이거야. 아이고. 이렇게 양쪽으로 걸려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양극과 음극 간에는 2에서 7kV의 고전압이 걸려 있다. 자, 그러면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가 자기장의 영향으로 복잡한 형태의 계속 너무 복잡하게 설명한다 그치? 뒤에 다시 또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양극으로 이동한대.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 영구 자석의 기능은 뭐예요? 자기장을 발생시켜. 이 자기장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 전자가 이동을 해.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그 거리가 어떻게 돼? 복잡한 궤적을 그린대잖아. 전자의 이동 거리가 올라간다. 보이니? 안 보이는 친구들은 듣는 내용으로 필기해. 어차피 같은 방식으로 필기하니까. 자, 전자의 이동 거리가 올라간다. 더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이게 곧 뭐예요? 충돌 빈도를 높여준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 안 돼도 그냥 표시만 해놓을게. 그리고 원통 모양의 양극. 여기서는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가 여기서 전자가 방출돼요. 방출. 걔가 이동을 해. 어디로? 양극으로 이동을 한대. 얘가 일로 이동을 해요.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한다. 이 과정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가 주변 기체 분자들과 충돌해서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과 전자로 또 분리가 된대. 이제부터 이해가 더 안 돼. 괜찮아. 정리할 거니까. 그래서 충돌 빈도가 높여줘요. 이 이동하는 거리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전자 이동 거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거리가 길어진 만큼 그 안에서 부딪힐 일도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음극으로 당겨져 음극에 박히게 돼서 이동 불능 상태가 된다. 이 과정이 여기까지가 무슨 설명이었어? 1차 펌프 작용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헷갈리게 하려고 자, 지금부터 1차 펌프 작용에 대해서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냅다 모르겠는 말들을 쭉 늘어놓은 다음에 뭐라고 해? 자, 여기까지가 1차 펌프 작용이야.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그냥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표시해. 일단 체크해. 일단 옆에다가 정리해. 비례 반비례 관계 그리면서. 자, 그래서 1차가 뭐예요? 1차가 여기다가 정리해볼게. 얘는 스포터 이온 펌프의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먼저 1차 펌프 작용은 전자와 기체가 충돌한다. 전자가 기체 분자와 충돌을 해.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기체가 두 개로 쪼개져. 양이온과 그 다음에 전자로 쪼개져. 그쵸? 이때 이 양이온이 전기력에 의해서 어딘가로 이동을 해서 확 박힌다고 했지? 음극으로 가서 확 박힌대. 자, 그리고 이 전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2차 펌프 작용이 나오죠. 2차 펌프 작용은 얘랑 또 관련이 되어 있어. 양이온이 또 누구랑 부딪혀요? 여기에 도착을 할 때 음극과 충돌을 일으켜. 자, 그러면 무언가가 발생이 된대. 뭐가 발생이 돼요? 여기 봐봐.
음극에 가서 충돌하면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 타이타늄 부스러기가 나와요. 타이타늄 부스러기가 나오는데 이 타이타늄 부스러기가 어떤 것이고 하니 충돌 지점 주변에 들러붙는데 이렇게 들러붙은 타이타늄이 화학 반응성이 높아서 여러 기체 분자와 쉽게 반응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 지금 여기 얘네들 나머지 기체 분자들까지 흡착시켜가지고 어떻게 돼? 수를 줄인다.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 진공 상태 만드는 게 없애주거나 흡입해서 없애주거나 아니면 고정시켜서 못 움직이게 만든다 했지. 지금 이 고정시켜서 못 움직이게 만드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스러기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화학 반응성이 높아. 이 말은 건 뭐야? 기체 분자와의 반응도 높아. 응? 자, 그러면 얘가 기체 분자를 결국에 흡착시켜준다. 그래서 같이 떼가지고 같이 붙어서 고정시키지. 그러면 더 이상 기체 분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없어지니까 이 진공통 내부의 압력이 낮아진다. 초고진공 상태가 된다. 기체 분자를 흡착시켜준다. 여기까지가 끝이야.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막 이렇게 뭐 과반수 이상이 뭐 너무 많이 틀린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 이거는 되게 그나마 쉬운 내용 일치 문제였거든. 같이 볼게.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먼저 1번 대기압보다 진공도가 낮은 상태가 진공이다. 얘들아 이거 조건게임 네 번째 반대 서술이지. 낮은 상태예요? 아니지. 높은 상태여야지 진공이죠. 방향이 반대지. 스포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너무 쉬운데? 정답 2번.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을수록 STM을 이용한 관찰이 용이하다. 단분자층 시간이 높을수록 관찰이 용이하다. 또 반대로 했어. 자, 일정한 온도와 부피의 진공통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 수는 기체 압력에 반비례한다. 자, 지금 봐봐요. 기체 분자 수가 기체 압력에 반비례하나요? 정비례하지. 이것도 반대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시료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무관하지 않죠? 이거 지금 뭐예요? 조건 삭제지. 관련이 있는데 관련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선지가 다 조건 게임 안에서 나오고 있죠.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정답률이 이제 슬슬 개박살이 나고 있어요. 무려 40% 가까운 친구들이 틀린 문제야.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뭐야? 기억이 얘잖아. 주사 터널링 현미경. 니은이 얘지. 얘가 지금 기억. 얘가 지금 니은이에요. STM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데 없다 이러고 있네. 방향 반대죠. 시료의 전기 전도 여부와 관계없이 시료를 관찰할 수 있다? 전류가 흘러야지 시료 관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 조건 삭제지. 관계없이 아니에요.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늘리려면 진공통 안의 기체 압력을 낮춰야 한다. 여기 있다. 정답. 시료의 표면 관찰을 위해서는 시료 표면의 기체의 단분자층 형성이 필요하다? 단분자층 형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얘가 최대한 늦게 형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아예 형성이 안 되면야 관찰 엄청 길게 할 수 있으니까 더 좋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단분자층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기체가 있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줘야 된다 인 거지. 필요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필요 없는 방향에 가깝지. 방향을 반대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를 이용하여 탐침을 시료 표면에 접촉시킨 후 흐르는 전류를 측정한다? 아니야. 거리를 많이 줄여주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접촉시킨 후 라고 하면서 방향을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접촉이 필요 없어진다. 자, 니은의 음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니은 스퍼터 이온 펌프, 그리고 오답률 50%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작용? 지금 이 원통과 이 티판 안에 2에서 7kV의 고전압이 흐른다라고 했었어. 그리고 얘랑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자기장을 만든다고? 뭔 소리야? 이거 지금 아예 범주를 이상하게 연결시켰지. 얘는 이 고전압 때문에 전자가 방출되고 이동하는 그게 생기는 거지. 자기장이 발생되는 것은 연구 자석에 의한 거였잖아. 이거 뭐예요? 범주를 다르게 연결시킨 거지. 연결 교란이네. 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음극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아.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게 아니야. 괜찮아? 자기장은 연구 자석이 만드는 거라고. 자,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물질을 내놓는다. 타이타늄 오시력이 나온다 했어요. 맞아. 기체 분자에서 분리된 양이온을 전기력으로 끌어당긴다. 고전압이 흘러서 전기력으로 인해서 양이온을 끌어당긴다. 맞지? 너무 정확한 서술이었어요.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로 만들어진 양이온을 끌어당겨서 이동 불능 상태로 만든다 했잖아. 여기서 생겼던 거였죠? 맞지? 자,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키는 전자를 방출한다. 자, 이 전자를 방출해서 기체 분자와 충돌하면서 얘네들이 쪼개지는 거지. 전자를 방출한다. 맞죠?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으면은 되게 그냥 쉽게 풀 수가 있는데 희한하다 그치? 혼자 풀 때는 그냥 뭔 소린가 했는데 마지막 자 무려 62.5%가 개박살이 난 문제입니다.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이거 보자마자 나는 너무 반가웠어.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비례 반비례 관계를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왜냐면 우리 국어 시험이잖아. 수학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 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계산하는 정도는 모으면 돼. 그냥 4랑 2랑 뭐가 더 커요? 7이랑 1이랑 뭐가 더 커요? 자, 44랑 32 중에 뭐가 더 클까요? 뭐 이런 거잖아. 맞지? 쫄지 마. 옳지 않은 것은, 자, STM을 사용하여 규소의 표면을 관찰한다. 또 뭐 실험을 한대. 진공통 A랑 E가 있대. 다음 표가 같대. 기체 압력이 10-9제곱토를 어디서 많이 보던 친구네? 여기 복잡하게 설명돼 있지만 중요한 것만 짚어서 보자고. 10의 -9제곱토르. 그러면 초고진공 상태네? 관찰 가능 상태네. 자, 그런데 내부 온도도 고정됐어. 그리고 기체 분자가 규소 표면과 충돌하여 달라붙을 확률은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하대. 자, 이렇게 모든 조건들을 지문에서 제시한 대로 비례 반비례 관계를 깔끔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통제해 준다. 그 의미만 가지고 가요. 모든 조건은 각 진공통에서 동일하다. n은 일정한 자연수이다. 그러니까 이 n 빼고 봐도 된다 이거야. 그냥 n이 1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거. A 내부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대략 2500초 있겠군. 자, 우리 아까 그 가령하면서 얘로 딱 쳐놨던 부분에 10-9제곱토르면은
2500초 걸린다.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 그대로 나와 있어. 봐봐. 그대로 나와 있어. 오라요. 자, B 내부의 기체 압력은 10-9제곱토르보다 낮겠군. 자, B 한번 봐볼까? 지금 기준이 뭐예요? 이 A 기준으로 봤을 때 B가 어떻게 했냐는 거잖아. A가 기준이 되는 거야. A가 2500조 10-9제곱토르로 지금 기준이야. 그랬을 때 A랑 비교한 B의 뭐만 달라요? 기체 분자수만 반토막이 났어. 자, 그러면 기체 분자수가 반토막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압력이 낮을 거잖아. 자, 기체 압력은 기체 분자수와 비례하게 가잖아요. C 내부의 진공도는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겠군. 자, 진공도는 무슨 얘기야? 압력에 반대되는 개념이지.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를 압력이라고 볼까? C의 압력이 B의 압력보다 높겠다라고 하는 거지. C의 압력이 B의 압력보다 높겠다. 왜? 기체 분자수가 더 크니까. 맞는 소리. 잘 따라오고 있어? 자, D의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의 경우보다 길겠군.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긴 게 뭐야? 시료 표면이 덮이는 시간이 더 긴 거잖아. 관찰이 더 잘 되는 거잖아. D가 어때요? A랑 비교했을 때 우리 지금 이거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라고 하니까 얘 무시하고 봐도 되는 거야. 자, 봐봐. 분자의 질량이 더 커. 그리고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수는 더 작아. 얘는 크고 얘는 작아졌어. 어떡해. 쫄지 마. 자, 질량이랑 기체 분자수는 어차피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자, 그러니까 하나는 높아지고 하나는 작아져야지 우리가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봐도 된다 이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C랑 D랑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더 기체 분자수가 어때요? 작아요. 기체 분자수가 작으면 지금 A랑 비교해야지. 뭔 소리야. 자, 기체 분자수가 어쨌든 더 작아. 더 작아. 자, 그러면 관찰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어떻게 써? 대답. D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A의 경우보다 길겠다고 하는 거는 얘들아 관찰이 더 잘 될 거라는 거잖아. 관찰이 더 잘 되려면 압력이 더 낮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보면 기체 분자 수가 훨씬 적지? 질량도 더 커. 그러면 관찰이 더 잘 되잖아. 맞아. 이 내부의 시료 표면에 대한 단위 면적당. 난 솔직히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봤잖아? 그러면 5번 읽지도 않고 그냥 얘다 이렇게 풀 거야. 진짜 확신이 있거든. 내가 정리한 거에. 너희들도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얘를 지금 맨 마지막에 놓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다 읽어야 되니까. 자, 이 내부의 시료 표면에 대한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는 D의 경우보다 높겠군. 충돌 빈도가 더 높겠다라고 하는 거는 관찰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찰이 더 잘 안 된다는 거잖아. 자, 볼게. 분자의 질량이 더 커. 그리고 얘는 같아. 질량이 더 크면 뭐라 그랬어? 질량이 더 크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 길어. 관찰 더 잘 돼. 충돌 빈도 더 낮지. 정답 5번. 얘들아, 이렇게 선지라고 하는 게 결국에 방향 가지고 장난치고 반대로 서술을 하고 조건을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범주를 교란시켜서 엮고 이런 데서 문제가 결국에 다 나온다고. 그리고 이렇게 지문을 보면 뭔가 기계가 나왔네. 기계가 나왔네. 무슨 용도일까? 무슨 용도일까? 어떤 원리일까? 어떤 조건일까? 뭘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역할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궁금해하면서 읽어야 돼. 왜냐면 그게 기준점이 되거든. 그게 결국에
기준점이 되거든. 알겠니?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오늘 배운 조건 게임을 우리 6월 모의평가 다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다고는 하지만 되게 분석하기가 그래서 더 좋은 세트거든. 조건 게임들을 다 적용시켜서 분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원래 교재 나눠준 문제 세트는 당연히 풀어야겠죠? 다음 시간 목표는 이 선지 판단 조건 게임 논리가 그러면 이렇게 비문학인 독서 파트 말고 다른 파트에도 적용이 되는지 문학은 모호한데 가능할까?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봅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